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수렁에서 건져냈습니다. 뭐 승리를 하진 못했습니다만 거의 뭐 질 것 같은 경기에서 아주 극적인 페널티킥 동점골을 막판에 성공을 시켰고요. 하지만 이 경기를 보고도 손흥민 선수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와가지고 여러 가지. 하지만 이날 손흥민 선수 본인이 제한된 시간 하프타임에 교체 투입이 됐습니다. 들어와서 골대도 맞추고 여러 좋은 장면 기여를 좀 했는데 특히 이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그렇듯이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을 동료들이 받쳐주는 도움이 많지 않았어요. 물론 전성기에 비하면 폼이 조금 떨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왜 그런지 제가 이유를 이날 손흥민 선수가 넣었던 페널티킥 골을 직접 만들어냈던 장면을 보면요. 이게 후반 36분께였어요. 이때 보시면은 반더벤이 최후방에서 볼을 돌리다가 이제 빌드업을 하는데 이때 또 스펜스가 풀백들을 안으로 땡겨 쓰잖아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안쪽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저 밑에까지 왼쪽 윙백 위치까지 내려가서 볼을 건드려줍니다. 예, 좀 여기까지 내려와서 팀 빌드업에 관여를 하고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곧바로 돌아뛰면서 점점 가속을 해서 박스 안까지 들어와서 메디슨의 패스를 받아서 여기에서 케파 골키퍼의 파울을 유도해가지고 직접 페널티킥을 만든 거예요. 이 스프린트한 거리만 봐도, 네. 근데 이게 이날 이 순간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매 경기 이런 장면들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공격에만 집중할 수 없게 하는 토트넘의 전술적인 약점들, 그걸 메우기 위한 손흥민 선수의 노력. 그리고 이날도 분명 하프타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만 정말 체력적으로 힘든 시간대에 거의 한 50m가 되는 거리를 쉬지 않고 전속력으로 질주를 해서 결국 박스 안에서 직접 페널티킥까지 만들어내는 모습. 이게 손흥민 선수의 진가고 거꾸로 보면 이게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에 정말 고생하고 고전하고 힘들어하는 이유인 거죠. 토트넘과 본머스의 28라운드 경기 손흥민 선수의 골 오랜만에 봤습니다. 네. 하지만 네.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84분에 터진 페널티킥 득점. 이게 동점골이 되면서 0대2로 끌려가던 경기를 2대2까지 따라 붙은 채로 토트넘이 경기를 마쳤고요. 승점을 못 잡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1점은 따내는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물론 순위는 13위에 머물러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나름의 로테이션을 돌린 경기 치고 그리고 또 상대에게 위기를 상당히 많이 내준 경기 치고는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골도 쌀에 의도치 않은 골부터 네. 시작해서 참 어렵긴 없습니다. 네. 자, PK 골이긴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2025년 들어서 두 번째 리그골. 사실 골 숫자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기 때문에 지난 1월 15일이었죠. 이때 이제 북런던 더비에서 골 넣은 뒤로 정말 오랜만에 거의 2달 만에 지금 리그골을 추가를 했고요. 사실 선발에 제외가 됐기 때문에 아마 안 보고 주무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좀 그렇게 기대치가 높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만 빠진 게 아니라 이날 선발에서 메디슨도 뺐고요. 네. 상당히 좀 선발 조합을 좀 기대하지 않았던 조합으로 나왔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어쨌든 본머스한테는 이번 시즌에 패배하기도 했었고 본머스는 챔피언스리그 티켓 획득이라는 목표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가시적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경기가 될 걸 예상하고 실질적으로도 두 골을 먼저 내주면서 굉장히 어렵게 경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출발부터 안 좋았어요. 이날 로메로가 정말 오랜만에 이제 선발 복귀를 해서 주장 한 장을 차고 메디슨도 없고 손흥민도 없기 때문에 남아 있는 유일한 이제 부주장으로 경기에 나온 로메로가 완장을 차고 나왔는데 시작하자마자 빅동을 연달아 쏴가지고 정확히는 본인의 두 번째 패스였습니다. 네. 그래서 비카리오 아니었으면 경기 초반에 끝날 뻔했어요. 네. 전반 3분 동안에 비카리오가 슈퍼 세이브를 3번을 했습니다. 네. 그걸로 위기를 일단 넘겼고 전반전에 볼 소유 자체는 토트넘이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슈팅이나 아니면 유효 슈팅이나 빅찬스는 훨씬 본머스에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카리오의 공이 전반전에는 압도적으로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만 이제 후반 들어서 워낙 전반전 경기 내용이 안 좋다 보니까 비교적 빠른 시간에 이제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비수마하고 존슨을 뺐습니다. 예, 그러면서 전반에 이제 손흥민 대신에 왼쪽에 선발로 나왔던 오드베르가 존슨이 뛰던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가고. 손흥민 왼쪽에 들어가고 이렇게 후반전에 좀 변화를 주는데 확실히 근데 이 팀이 오늘 승점 1점을 가져가긴 했지만 좀 고질적인 문제점들 이를테면 사이드백들 공격적으로 쓰면서 발생하는 그 뒷공간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는 거 그 부분에서 또 오늘 결국엔 실점을 좀 했고 그러니까 이런 반복된 노출된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경기 선발만 봐도 리그는 뭐 벌었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 기대가 좀 높지 않구나 확실히. 유로파 리그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아직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우승 기회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유로파 리그 16강 2차전에 올인하기 위한 징검다리성 경기 운영을 했는데 아무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승점을 딴 것은 뭐 충분히 좀 박수를 보낼만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생각보다 휴식을 많이 취하지는 못했어요. 결국은. 네. 45분 만에 들어왔으면 사실 그렇죠. 네. 들어와서 분명히 팀의 활기를 좀 불어 넣어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뒤늦게 투입이 된 메디슨하고 또 호흡을 맞춰가면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위치에서 기회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뭐 골도 골입니다만은 간만에 후반 감사. 10분에 네. 왼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진짜. 네. 그게 이제 수비 맞고 살짝 굴절이 되면서 골대 맞았나요? 하여튼 살짝 네, 앞으로 맞았어요. 지나갔는데 바깥쪽 골대. 근데 그런 시도들이 팀이 워낙 지금 뒤져 있는 상황이고 워낙 공격이 안 풀리다 보니까 본인이 이거를 지난 알크마르전 때도 그랬던 것처럼 사이드에서 머물고 수비를 좀 붙들어 두면서 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날은 굉장히 공격적인 시도도 좀 많이 좀 했었고요. 근데 좀 많이 지쳐 있는 모습들이 좀 있어서 후반밖에 안 뛰었지만 경기 끝나고 나서도 굉장히 좀 피로가 누적된 듯한 느낌을 좀 줬는데 어쨌든 들어와서 그런 변화를 줬고 가마차기 슈팅 시도라든지 특히 이제 메디슨하고 뭐 사르에게 좀 볼 배급을 많이 받으면서 공격 쪽에서 계속 좀 좋은 상황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39분이죠. 예. 후반 39분에 이제 PK 골을 넣었는데 요때 사실 본인이 얻어냈잖아요. 메디슨 패스 받아가지고 들어가면서 케파 골키퍼 나올 때 아주 그렇죠. 영리하게. 근데 그 뒤에 갑자기 솔랑키가 공 잡고 굉장히 오랫동안 서 있어가지고 페널티 마크에 저희가 계속 네. 이랬는데 솔랑키가 차는 줄 알았어요. 네. 하지만 그 공을 고이 간직하고 있던 솔랑키였습니다. 네, 그 자신의 친정팀인 본머스 상대로 본머스니까 솔랑키가 차는 게 맞나 뭐 했었는데 손흥민 선수한테 예쁘게 볼을 닦아서 이렇게 좀 안겨줬고요. BBC에서는 이제 파넨카킥으로 넣었다. 이렇게 좀 기사를 썼던데 정말 올 시즌에 또 이제 실축이 있었기 때문에 PK가 울버햄튼전 때 약간 조마조마했었는데 정말 완벽한 성공을 시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손흥민 선수 골 오랜만에 봐서. 네. 이렇게 되면서 올 시즌 리그에서 25경기 만에 7골 9동. 네, 공격 포인트 16개째. 아직 좀 갈 길이 멀기는 해요. 많은 팬들이 손흥민 선수의 이제 뭐 골도 골이지만 텐텐 도움은 벌써 이제 9도움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만 추가를 하면 되는 것이고 골이 좀 그렇죠. 남은 경기 수에 비하면 좀 더 분발해야죠, 사실. 네. 그렇죠. 팀 자체가 근데 워낙 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날 이 골도 본인이 만들어내서 넣은 거잖아요. PK를 본인이 만들어내가지고. 아까 메디슨이 연결해준 패스를 본인이 직접 얻었다고 하는데 그 전에 전개 과정에서도 사실 수비진에서부터 시작된 패스를 손흥민 선수가 연결을 해줬고 그 다음에 우리 진영, 토트넘 진영에서부터 본인이 쇄도를 쭉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PK거든요.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이 스코어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오늘 이제 한 골, 1PK 획득, 1골, 그리고 1골대. 이 정도의 지표를 공격적에서 기록을 했는데, 그래도 뭐 좀 따라잡아서 0대2에서 2대2 맞는 거는 굉장히 박수를 받아야 되는 성과이긴 하지만, 홈에서 결국엔 또 승리를 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확실히 타격이 있고 강등권하고는 거리가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순위는 사실 토트넘 정도의 어떤 규모 또 쓰는 돈 선수 구성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직도 13위입니다. 네, 강등권하고는 승점차가 있다고 합니다만 지금 뭐 챔피언스리그 티켓 가능권, 챔피언스리그도 고작 유로파리그 가능권도 좀 승점차가 13점 뭐 이렇게 나기 때문에 컨퍼런스도 어렵다고. 네. 좀 리그에 대한 좀 동기부여가 적을 수 있고 이날 선발 조합 통해서 그런 추정이 추측만은 아니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중에 있는 알크마르하고 16강 2차전을 만약에 지면 솔직히 포스테코글로 감독 그러면
그냥 아웃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 이상 포스테코글로 감독하고 남은 시즌을 갈 하등 이유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리그 순위도 많이 올려봐야 제가 볼 때 뭐 7, 8이에요. 지금 보면 7, 8위하고 승점이 10점 넘게 차이 나기 때문에 많이 올려봤자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그러면 이미 이번 시즌 조진 거고 딱히 어떤 목표성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주중 경기 치면 이제 갈아야 됩니다. 만약에 뭐 유로파리그를 우승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죠. 네, 우승을 하면 뭐 별개의 문제지만, 다음 시즌 챔스도 가니까요. 네, 그게 아니면 다음 감독을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그 오늘 그 정신적인 부분 선수들이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내긴 했지만 동점을 경기력이 너무 안 좋고. 이게 그 같은 문제가 매번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Always same. 네, 그렇죠. 우리 메디슨 열사께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걸로 알려져 있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느낀 거죠. 야, 이 팀으로는 어떻게 꾸역꾸역 승점을 뭐 따는 경우들은 있겠지만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토트넘 선수들이 야, 이 팀에 더 남아 있고 싶어 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네,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선면서 리그 10호 골 달성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저는 뭐 이제 10경기 남았잖아요. 10경기 남았고 이제 3골이니까 10골은 당연히 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텐텐도 저는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근데 그런 기록보다 일단 팀의 성적이 좀 반등을 하고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이 됐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날 경기도 보면 공격 쪽에서 도움될 만한 선수가 별로 없어요. 네, 존슨도 마찬가지, 오드베르도 그래서 그나마 유일하게 믿음직스러운 쿨루스키가 부상으로 완전히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매치 중간 끝나고 돌아온다고 합니다만. 자, 주중에 경기가 있고, 그렇죠. 알크마르전 있고, 네, 그리고 주말에 일요일에 또 경기가 있습니다. 네, 토트넘이 이제 풀럼전. 쉽지 않네요. 네, 요거 하고 A 매치 또 바로 건너와서 20일 또 25일 하고 가서 또 여유가 있네요. 그 뒤로는 첼시하고 4월 4일 경기까지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하지만 상대가 여유롭지 않은 그러네요. 토트넘이 이상하게 첼시한테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네. 자, 아무튼 유로파 우승이라는 목표는 여전히 뭐 갖고 있는 토트넘이지만 리그에서도 그래도 좀 홈팬들에게 어느 정도의 좀 응원할 수 있는 보람을 좀 안겨줄 수 있는 경기가 돼야 되는데 오늘 그래도 그런 단초는 좀 주지 않았나. 손흥민 선수의 극적인 동점골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정우영 선수가 실시간으로 역전골 넣었다고 하네요. 우니온 베를린. 네. 오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오늘 그래도 솔랑키 고생했다. 그렇죠. 네. 솔랑키가 확실히 뭐 다른 뭐 마티스텔 미안하지만 마티스텔 따위하고는 적어도 이 스트라이커 포지션에서는 네. 왜 솔랑키가 더 값지고 필요한 선수인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 홀더 플레이를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또 많이 띄워주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팀이 동점으로 가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또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본머스전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